1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이미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마약에 대해서 뇌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고 마약이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뇌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희창입니다. 마약에 대한 뉴스가 최근 들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정인만이 아니고 요즘은 중고등학생들까지 마약에 노출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 지 5년이 넘었습니다. 마약 청정국은 유엔 기준으로 인구 수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를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볼 때 10,000명이 넘으면 마약 청정국이 아닌 것입니다. 벌써 검거된 마약 사범이 2018년부터 1만 명에 육박하기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12,000명이 넘었습니다. 검거되지 않은 마약 보정자는 20에서 30배는 넘을 걸로 추산한다고 하니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마약 사범 증가율이 10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 때부터 마약에 물들어 간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사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뇌가 노가리가 특징이에요.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못 나와요. 암과의 거래된 그것은. 그럼 중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WHO 중독 진단 기준을 보면 마약을 하고 싶은 강력한 욕구, 두 번째, 마약 사용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약의 유해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기타 활동이나 책임보다 마약 사용하기 위한데 우선 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약 내성이 생겨 필요량이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마약 투약 중지했을 때 금단 증상을 경험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유명한 연구입니다. 쥐의 뇌에 전극을 연결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합니다. 지렛대를 누르면 한쪽에선 음식이 나오도록 만들어 두고 다른 쪽은 지렛대를 누르면 전기적인 자극을 주는 실험입니다. 지렛대를 눌러 음식이 나오는 걸 한 번씩 먹고 하다가 반대쪽 지렛대를 우연히 눌러서 전기적 자극을 몇 차례 경험하더니 이를 경험한 지가 호기심을 넘어 시간당 7,000번 이상까지 누르면서 물과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전기 자극을 원했다는 겁니다. 전기 자극이 가해진 이곳이 쾌감 중추이자 뇌의 보상 회로였던 것이죠. 이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도파민과 관련된 뇌 회로입니다. 그럼 도파민 경로 중 중요한 4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도파민이 뇌에 작용하는 경로들입니다. 첫 번째, 전두엽 피질로 가는 중뇌 피질 경로입니다. 여기는 인지기능, 작업기억, 의사결정 등을 담당합니다. 인지기능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경로, 뇌하수체로 연결되는 결절 누드 경로입니다. 여기서 도파민은 유적 호르몬인 프로락틴 분비를 조절함으로써 젖이 나오도록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흑질 선조체 경로입니다. 이 경로의 도파민이 작용하면 기분이 좋으네? 또 해야 되겠어 하며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네 번째, 중뇌 변연계 경로입니다. 보상 회로를 말하며 중독 회로라고도 말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뭐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쾌락 경험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되면 중독 회로가 점차 활성화가 되어 점차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즐거움은 주지만 이제는 자제하고 그만해야지 하면서 스스로 조절을 하려고 하고 중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두엽 피질이 건강할 때 자제를 하고 참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중내 병력의 경로 이 중독 회로는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맞물려 도파민 양이 생체 시계 유전자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 먹는 음식, 성행위,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면서 보상회로를 자극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도파민 회로가 문제가 되면 음식 중독으로 인한 비만, 약물 중독, 성 중독, 대인관계 집착 등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으며 심지어 불면증, 우울증도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중독 물질들을 한눈에 봐볼까요? 마약의 중독과 독성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강력한 중독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최상단을 보면 헤로인, 몰핀, 코카인 등이 있죠. 그리고 마약만큼 술, 담배, 카페인 등도 중독과 관련이 있죠. 이런 중독 증상을 보여주는 물질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멀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즐거움은 삶에서 중요한 감정인데 쾌락이 지속되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왼쪽은 정상적인 뇌를 보여줍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보상에 대한 기억과 다시 하고픈 욕구가 생기는데 전두엽 피질에서 조절을 해가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우측을 보면 조절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중독 뇌회로가 계속해서 작동하면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쾌락에 의해 뇌 시스템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듯이 뇌도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파민 회로가 망가지면 행복을 추구하는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히스타민 등 여러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다양한 뇌 증상과 신체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왜 하게 될까요?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쾌락 수치란 표가 있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수치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점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마약은 강력한 쾌락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이를 대신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150점이나 되네요. 거기에 도박도 115점으로 강력합니다. 건강한 쾌락으로 있는 좋아하는 사람과의 교제 80점, 여행 55점 등이 있네요. 여기서 보여주는 수치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도파민의 중독 회로가 작동하게 되고 중독의 회로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쾌락 수치가 낮지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즐거움을 만족시켜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작은 행복이 모이다 보면 큰 행복을 가져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표를 보면 명상이 있죠. 운동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겠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면 독서도 좋네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취미활동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여행 가서 멋진 풍경을 보거나 갤러리에서 그림 감상하는 것도 즐거움을 주겠습니다. 이런 모든 활동들이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보상회로인 도파민을 적당히 올려주고 건강한 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쾌락은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쾌락을 반복할수록 고통이 더 따르게 되며 중독이란 악순환 고리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괴로움을 줄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망가진 뇌를 회복해야 정상적인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진정한 쾌락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쾌락을 버려야 합니다. 뇌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뇌가 정상화되면 더 이상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적정 수준의 쾌락과 즐거움 속에서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앞에서 도파민 회로를 보았듯이 잘못된 도파민 회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약물이 아닌 방법으로 뇌 자극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 바깥에서 TMS 기계를 통해 자기장 자극을 내주게 되면 비정상적이었던 도파민 중독 회로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음식 중독,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및 약물 중독 등 중독에 빠진 뇌로부터 건강한 뇌를 되찾아
삶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약은 상상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뇌를 되찾는 데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쪼록 건강한 뇌를 위해 좋은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찾으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상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영주 닥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